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 눈에 띄는 곳이 나왔습니다. 껍데기도 굉장히 좀 내실 있어 보이고요. 바로 과천 주암 C2 블럭. 여기가 지금 서초구하고 굉장히 입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죠. 거의 뭐 강남이다 라고 불러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1030세대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죠. 5억대가 있어요. 5억대. 물론 46제곱, 5제곱 소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에서 5, 6억대면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일단 레미안 슈류가 주변 시세가 한 17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20평대가. 그렇다면 뭐 한 6억, 5, 6억 정도 된다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방어력을 단단하게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C2 블럭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자격 조건 되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같은 장소에서 나왔던 DH 아델스타 여기 민간 분양입니다. 공공 분양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도 뭐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주암지구인데 여기도 뭐 거의 뭐 양재와 가까운 서초구와 등을 맞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분양가는 뭐 무려 5구제곱이 17억입니다. 와. 근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과천 C2 블록은 5, 6억대. 거의 뭐 12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이 정도 된다면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차이는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소형 아파트지만 여기도 소형이잖아. 5구제곱이 과천에서 거의 20억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강남이다라는 확실한 대못을 꽝꽝꽝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이런 민간 분양 들어가기보다는 공공 분양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트는 것이 훨씬 분양가 면에서 5억밖에 안 되니까 밖에라는 말도 좀 넘사스럽네. 그죠? 그리고 17억 상당의 20평대 아파트를 챙긴다? 이거 지금 고점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엄청난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 내가 자칫 잘못 고분양가 물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 지금 시티블록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비도 굉장히 착한 편에 속하고요. 일단 뭐 자산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공공분양은 허들이 있잖아요. 허들. 그러니까 진입하기 전에 뭔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일단은 서초구 양재 쪽과 굉장히 가까운 좀 전에 소개해드린 DH 아델루이하고 아델스타하고 거의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분양가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 일단은 서초구와는 3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엎어지면 코달대 정도로 강남구가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과천 주암지구는 이후에 또 본청약 형태, 또 사전 청약 형태로 계속해서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 대책이 빨리빨리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면 지금 살짝 다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곳에 아파트 값이 다시 터질 가능성 높아요. 지금 규제로는 이 집값을 막기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공급 시그널이 있어야만 기존에 올라왔던 집값을 좀 숨죽일 수 있는, 좀 거품을 뺄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될 수가 있는데 8월 한 달간 많은 공급들이 쏟아질 예정이고요. 일단 조감도 굉장히 우물정자로 잘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단지 배치도도 남서, 남동향 쪽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분양은 요새 이 평면 활용도가 기가 막힙니다. 민간 분양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주방이면 주방, 거실이면 거실, 그리고 작은 뭐 짜투리 공간도 남기지 않고 드레스룸이나 일단 수납 공간 자체를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놓기 때문에 오비도 뭐 상당히 8사제곱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길 정도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구성들을 보이고 있다. 굳이 뭐 민간 분양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충분히 지금 뭐 12억 분양가가 12억 차이 납니다. 20평대인데 하나는 5억대고 하나는 17억대고 동네도 같은 동네야. 양재구
끼고 있는, 서초구 끼고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쪽으로 선택하느냐는 이미 뭐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곳, 과천 제이드자이, 과천에서 있는 자이 아파트, 유일한 자이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가 무순위 집집으로 8월 한 달간 무순위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여기는 가격이 더 싸죠. 좀 전에 소개해드린 C2 블록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착합니다. 4구제곱이 4억 5천, 5구제곱이 5억 2천입니다. 이게 뭐 한 5년 전 정도의 분양가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과천 위버필드가 20평대가 19억, 거의 뭐 20억대 한다고 생각하면 분양가가 4억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어마무시한 시세방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로또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진입 비용을 그만큼 낮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금리와 환율과 그리고 경제 기조의 관세 후폭풍, 그 임팩트가 상당히 아파트 시장을 강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장에 확실하게 숨을 죽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C2 블록과 과천 제이드자이, 여기 물량들, 일단 C2 블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가 됐고요. 과천 제이드자이는 8월 달에 무순위 집주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4억대에서 5억대, 주변은 20억대, 충분한 어떤 메리트 있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다. 자이라는 어떤 또 상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 주거 만족도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6억 규제 약발이 거의 끝물이 아닌가라는 또 물음표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왜냐? 강남 28억, 마포 20억. 이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알바노, 우리의 길을 가련다라고 신고가, 최고가가 지금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6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은 8월 첫 주 아파트 동향에 나와 있는데, 서울 아파트 일주일 만에 다시 0.14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세를 찍고 있고요. 강남 마용석 모두 6주 만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신고가와 최고가를 찍는 요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는 요 단지들, 여기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역삼동 테헤란 70제곱 규모가 2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1억 3천만 원 신고가 경신했다. 그리고 마포구 용강동 레미안 131제곱이 25억 5천에 최고가를 찍었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를 보면 테헤란 아이파크 34억 찍었습니다. 35평. 근데 등기가 아직 없다. 나머지는 등기가 쭈루룩 달려있죠. 28억까지. 근데 최고가에는 없다. 앞으로 이게 그냥 등기 안 치고 그냥 빤스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삼 레미안 역시도 강남구에서 뭐 굉장히 신고가를 찍은 것 같지만 24평은 3억 7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똑같은 24평 3억 5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확실히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강남구 거래량 역시도 지금 이번 달 들어서 4건에 그치고 있는 아주 약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서울 마포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포구 용강동 레미안 131제곱이 20억 5천 신고가 찍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50평 20억 5천에 찍었습니다. 찍기는. 근데 19억짜리는 등기를 쳤는데 이 최고가는 아직 등기를 안 쳤어. 7월 30일 거래지만 앞으로 여기 등기 여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 신고가 최고가라는 곳은 공통적으로 등기가 없다. 여기도 등기가 없다. 결국 신고가와 최고가의 어떤 실체를 고스란히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포구의 실제 거래 현장은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거의 뭐 10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이상. 지금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막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해서 뭐 어깨 뽕딱 하고 뭐 올라가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뭐 10억 이상 빠지고 있는데 뭐 이게 실질적인 팩트 현황입니다. 마포구의 거래량 역시도 지금 9건 딸랑 그치고 있고, 이 거래 건수가 거의 뭐 거래 절벽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가는 데는 엄청난 지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상승 국면에 있는 단지들은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건 이런 식으로 뭐 신고가를 찍는다,
34억 찍고, 그죠? 그 다음에 뭐 20억 5천을 찍고 강남구 마포구에서 막 찍고 하는데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규제 반작용이 만든 이기적 산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일단 밀쳐내면 뒤로 훅 물리잖아. 이게 물리적 법칙 아닙니까? 밀쳐낸다고 해서 그게 더 쭉쭉쭉 밀리는 게 아니야. 자기도 뒤로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뭔가가 우회와 틈새를 만들어서 자기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어떤 틈새를 만들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궤적은 뒤로 밀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기적 산물들, 최고가, 신고가를 찍는 편법 증여 혹은 뭐 법인을 동원해서 불법 대출 받아서 또 신고가, 최고가를 위장한 등기치지 않는 미등기 거래 등등 해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이런 모든 이기적 산물들이 뭐 백일화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바로 8월달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십시오. 107억, 187억, 120억, 113억. 아니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0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홍콩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잖아. 아니 도쿄도 중심부 조금 벗어나면 3억이면 아파트를 사요. 에? 도쿄도 이런데 지금 서울에서 100억짜리, 180억짜리 아파트가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체 없는 거래들. 왜냐하면 등기를 딱 잘라버리고 그냥 나중에 뭔가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면 그냥 알바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신고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등기 없어. 그죠? 그리고 불법 대출합니다. 편법 증여. 그리고 법인 우회에서 최고가 찍은 아파트 피킹해가지고 차익을 단기적으로 빼내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가 비율 보시면 수도권에서 20억 초과가 지금 신고가 비율을 보면 65.1%로 지금 엄청나게 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규제의 어떤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외곽에서 뭔가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선수들이 치고 빠지는 어떤 국면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일체 지금 압구정동이 뭐 신고가의 르네상스를 이룬다라는 그런 말조차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신고가 찍으면 뭐해? 등기가 없잖아. 120억. 그리고 현대 1, 2차 역시도 85억 5천 117억에서 지금 85억으로 떨어지는 국면에 있습니다. 25일날 117억이 나왔지만 26일 그 다음날 83억으로 떨어졌잖아. 등기 없습니다. 여기도 효성빌라 청담 역시도 여기 신고가 찍었다고 했는데 실거래 내역이 지금 없어. 그리고 여기 신현대 9, 11, 12차 역시도 112억 찍었습니다. 등기 없어요. 등기가 전혀 없어. 90억, 100억 하는 이 모든 가격들은. 신현대 91, 12차 여기도 90억 최고가 찍었지만 등기 없어.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7억 떨어졌잖아. 그죠? 근데 등기 없죠. 70억대 거래는 등기가 딱 박혀 있는데 나머지 위에 거래들은 등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액면으로 나타나는 집값 띄우기의 어떤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고가 갱신하는 아파트 대출 규제에 의해 뭐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위주로 역삼 푸르지오 18억, 18억 5천, 27억 7천5백 정도로 지금 3억 5천, 5천, 2억 2천 정도 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역시도 18억까지 찍었다가 17일날 1억 정도 지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등기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11단지 역시도 20억 찍었어. 근데 등기 없잖아. 16억까지는 등기가 딱딱 박혀 있는데 역삼 푸르지오 역시도 27억 7천 등기 없습니다. 25억까지 등기가 쭉 나오다가 취소 건수 또 등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집값을 단계적으로 지금 끌어올리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최고가 신고가는 거의 99.9% 등기가 없다. 그리고 빨리 치고 빠지고 취소 건수가 계속적으로 좀 연속해서 등장한다. 결국 실체 없는 거래가일 가능성이 높다. 역삼 푸르지오 32억에서 31억 1억 정도 지금 가까이 떨어졌지만 등기 없어. 등기 없어. 그죠? 일단은 이런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신고가 최고가가 얼마나 신기루에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도 지금 25평이 40억 최고가를 6월 16일, 6월 28일도 아니네 여기는. 이 딜레이 된 거래를 그냥 쭉 땡겨가는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등기 없잖아 여기도. 거의 2달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취소 건수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고가 최고가의 어떤 실질적인 이 액면을 그대로 들여다본다면
그만큼 집값을 끌어올린 이 확실한 밑불은 거의 전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신고가, 최고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그리고 인천과 경기 비수도권, 지방까지 이어지는 이 확연한 어떤 하방 압력들이 얼마나 크게 이 아파트 값으로 전가가 되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65세 넘는 노인이 1000만 돌파했어요. 예? 인구 5천만 명, 5,181만 명 지금 정체 상태예요. 노인 인구가 1천만 명 돌파했다는 건 앞으로 생산 인구가 더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거고,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소득 여력이 그만큼 현저하게 낮아진다. 소득 여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자산 가치 시장에 그 고점에 박아놓은 그 아파트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그 아파트 가격은 이제 뭐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아니라 떨어지는 칼날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누가 뭐 선뜻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 아파트 가격의 향배는 뭐 고령인구 20%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1000만 인구를 딱 보더라도 지금 그 앞으로의 궤적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 인구가 우리나라가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1억 2천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지금 자산 쪽은 오히려 자본 쪽보다 적어요. 한 30%밖에 아파트에 묻어놓지는 않아요. 대부분 70%가 자본시장으로 지금 가 있지. 그리고 주로 일본이 현금 박치기 하잖아.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 거래가 되지. 뭐 세금 문제도 있어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기도 했지만 모든 현금의 흐름은 이제 건물에 박아놓은 그만큼 일본 버블이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아픔을 겪지 않았잖아.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고 지금 아파트 하나가 100억, 200억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노령 인구가 20% 지금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시장 엄청난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이란 얘기예요. 고령 인구 비중 18.6에서 19.5%. 국민 5명 중에 한 분은 어르신이란 얘기예요. 65세 이상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강남 아파트, 또 뭐 마영성 아파트, 30, 40이 뭐 공격적으로 뭐 매입을 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금 경제 기반의 관세 효과 역풍 때문에 그 기조했던 성장률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인구도 노령화되고 있고 소득 여력 그닥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 가서는 집값이 정상화돼야죠. 이게 자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포화 상태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이제 코스피 시장은 3,200선, 3,500선, 5,000까지 가자라는 구호가 굉장히 헛된 구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의 자산의 자본을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도 뭐 36.1%인데 뭐 말 다 했지. 20% 합치면 노령 인구까지 56%가 고점에 물린 아파트 사려할까요? 아니 1인 가구가 34평 사서 뭐 하려고? 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평수잖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형 평수로 이동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결국 규제에 대한 반작용과 시장의 욕망이 만나서 시장 참여자의 이기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게 바로 한국부동산의 현주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선 가장 중요한 건 틈새와 우회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C2 블록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과천에서 나오는 제이드자이 20억 아파트를 4억에 내놓는다면 뭐 이거 말 다 했죠.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우회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구축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최고가 신고가 근거 없는 상승세일 것은 뭐 뻔하고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목격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